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뭔가 애매한 시간에 보시기에 좋은 이야기 사사소소의 구담입니다. 오늘은 2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지녔으며 전 세계적으로 슈퍼스타 대접을 받는 괴물이 아니라 몬스터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몬스터나 괴물이나 같은 말인데 느낌이 엄청 다르네요. 몬스터들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가 아닌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이들이 출연한 컨텐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아우르는 전체 이름은 주머니 괴물, 즉 포켓몬스터입니다. 포켓몬스터의 처음 시작은 1983년 발행된 게임 프리크라는 만화 잡지에서부터였습니다. 포켓몬스터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사토시란 인물이 게임 프리크에서 만난 멤버들과 함께 1989년 같은 이름의 게임 개발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초대박 콘텐츠의 서막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들이 처음 포켓몬스터 게임을 기획할 때의 명칭은 캡슐 몬스터였습니다. 200종류가 넘는 캡슐 몬스터들이 비밀스러운 공간에 살고 있고 주인공들은 이들을 노예가 아닌 동료로 삼아 각종 장애물을 헤쳐나간다는 그런 설정이었죠. 하지만 앞서 말한 서막이란 말이 무색하게 시작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 꿈이 너무 컸는지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캡슐 몬스터의 제작이 무산되었던 거죠. 그러다 1994년 이 기획을 눈여겨본 닌텐도가 심폐소생술을 해주게 됩니다.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마리오의 아버지 미야모토 시게루라는 게임 업계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가 프로듀서를 맡게 되었는데 이때 캡슐 몬스터라는 이름을 버리고 포켓몬스터란 이름으로 1996년 당시 인기를 끌고 있던 휴대용 게임기인 게임보이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이름에 대해 한 가지 비하가 더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에서는 이들을 말할 때 포켓몬스터가 아닌 포키몬 혹은 포켓몬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조금 민망한 루머가 있었습니다. 포켓몬스터라는 단어가 영어권 나라에선 이 남성의 그것을 의미하는 용도이기에 차마 포켓몬스터를 포켓몬스터라 부르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북미권에서 이미 포켓몬스터와 비슷한 명칭의 장난감 프랜차이즈가 존재하여 괜한 분쟁을 피하고자 바꾼 것이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앞서 말한 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포켓몬스터의 주인공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피카츄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주인공이라고 해서 이 피카츄가 포켓몬스터 중 최초로 디자인된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디자인된 포켓몬은 발챙이라는 몬스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켓몬의 창시자인 사토시가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이 이 발챙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첫 번째 자식에 대한 특별한 애정 같은 거겠죠. 포켓몬의 세계관에서는 인간과 포켓몬 외에 생물은 없다고 합니다. 즉 개나 고양이, 소, 말 이런 동물들은 아예 존재 자체도 안 하는 설정인 거죠. 심지어 인간조차도 포켓몬의 일종이라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럼 뭐야? 이 사람들도 몬스터볼에 넣을 수 있다는 건가? 뭔가 오싹한 설정 같은데 암튼 공식적인 건 아니니 재미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휴대용 게임기의 게임으로 시작해 다양한 콘텐츠로 별탈 없이 대박 행진을 이어갔던 포켓몬스터. 그런 이들에게도 영 좋지 않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대형 사건이 말이죠. 일명 포켓몬 쇼크라 불리는 그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1997년 12월 포켓몬스터 TV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며 동시다발적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숫자가 몇 명에 그쳤다면 단순 우연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었겠지만 일본 전역의 그 숫자는 대략 750여 명. 격리했거나 집계가 되지 않은 숫자까지 생각하면 1000명이 넘었을 수도 있는 거죠. 가만히 TV를 보던 1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일지발작을 일으켰다니 이 괴상망측한 사건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 원인은 애니메이션 속에서 사용된 효과였습니다. 주인공 일행이 컴퓨터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표현하고자 반짝반짝하는 즉 전멸 효과를 남발하였는데 이것이 시청하던 아이들에게 광과민성 간질 그러니까 자극적인 빛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어 구토를 동반한 어지럼증을 유발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어지간한 프로그램이었으면 당장 폐지였겠지만 포켓몬스터는 그 인기가 워낙에 많아 일시적인 방송 중단 이후 곧 재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형태가 형태인지라 닌텐도의 주식이 폭락하는 등 여파가 없을래야 없을 순 없었습니다. 이 사건 덕분에 포켓몬스터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는데 그 등재명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킨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작사에겐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기록이네요. 하지만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흑역사에 가까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고 글로벌 수출로까지 이어지는 등 그 인기가 더더욱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의도치 않은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발생한 거죠. 거참 정말 될 놈은 뭘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국내에서도 포켓몬스터 관련하여 꽤 떠들썩한 뉴스가 하나 있었네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초등학생, 아니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도 극한의 수집욕을 자극했던 이 포켓몬스터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 제빵업체의 제품에 들어가 있었는데 당연히 포켓몬스터 스티커를 인질 삼은 이 빵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인기가 가히 신드롬 수준이었지만 이 정도 때문에 뉴스에 나온 건 아니었죠. 뉴스에 나온 진짜 이유는 아이들이 빵은 사자마자 가게 앞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이 스티커만 챙기는 그런 현상이 진짜 이유였죠. 진짜 이놈 소리들을 일이긴 하지만 이 역시 그 당시 포켓몬스터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먹는 빵을 버리다니... 국내에서도 포켓몬스터는 이미 엄청난 인지도를 지닌 거대한 콘텐츠였지만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계기는 아마도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된 포켓몬스터 고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포켓몬스터 고는 출시 후 한 달간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모바일 게임으로서 그 매출이 2억 6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300억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인데요. 그 인기만큼이나 여러 이슈도 만들곤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도하기도 했고 유니크한 포켓몬스터가 출몰하는 지역은 이를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좀 다른 형태의 이슈로 사람들이 포켓몬스터 고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포켓몬스터를 잡는다고 개인 주거지에 무단 침입을 하는 등 별별 사고도 많았습니다. 방금 말한 이런 사건 사고들은 그나마 약과인 것이 미국 미주리주에서는 이 포켓몬스터 고 때문에 총 11명의 사람들이 강도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땐 그게 포켓몬스터랑 뭔 관계인가 싶으시겠지만 이 사건의 강도들이 일부러 밤이면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도 얼마 없는 등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장소에 특정 포켓몬이 출몰한다고 표시를 한 뒤 사람들을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참 이걸 창의적이라고 해야 할지 세상에는 별별 나쁜 놈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식적인 판단도 흐리게 만드는 이 포켓몬스터의 인기 또한 실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1996년 처음 세상에 나와 지금까지도 다양한 콘텐츠에서 여전한 인기를 얻고 있는 포켓몬스터.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막강한 글로벌 캐릭터 콘텐츠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사사롭고 소소하게 준비한 포켓몬스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담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의 애매한 시간을 보내는데 적절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끝!